네, 오늘 109님, 윤영님, 현명님, 다들 저한테 이제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전쟁님, 송정님, 네, 봉섭님, 건강참님, 차들루나님, 오랜만에 아닌가요? 남양밀크님, 동천님, 네, 행복소금님, 상균님, 제시카님, 정민여처님, 제스건님, 다들 저한테 익숙한 분들입니다. 네, 8시 40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네, 오늘은요,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날씨도 완연히 조금 봄날 기운인데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주식시장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특급 참모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어제는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요. 우리나라 시장과 일본 시장을 보면서 사실 그제 그 엔비디아가 7%나 급등하고 나스닥이 1% 이상 급등했는데 어제 일본 증시가 빠졌어요. 네, 이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개장 초에 상승세를 유지를 못하고 0.3% 빠졌어요. 우리 시장도 어제 뭐 별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게 지금 나스닥은 겉보기는 무난합니다. 어쨌거나 좀 꺾일 듯 하지만 또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서 쉽게 꺾이지 않아. 지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핵심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 AR 돌풍에 아주 강력한 알맹이는 선두자 엔비디아가 7% 올랐지만 7.1% 올랐는데 올랐지만 야 이거 쌍봉 아니야? 우리가 흔히 차트 보시는 분들이 쌍봉 아니야?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은 정점론 혹은 이제 성장이 좀 둔화? 이게 주가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리드 타임에 대해서 결국 그런 얘기 하잖아요. 테슬라도 한창 전기차 잘 팔릴 때 계약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은 리드 타임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주가는 리드 타임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힘이 쏠리면 주가가 빠질 거고. 여전히 공급 부족이 다 여기 힘이 쏠리면 버틸 거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쌍봉에 대한 우려감, 뭐 경계감 이런 것들이 일본 시장이나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러고요. 그 다음에 좀 테슬라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동가들이 지금 워낙 2차 전지에만 몰려 있어 가지고 좀 왜곡되고 과장된 현실들이 많이 머릿속에 잠겨 있는데요. 테슬라가 어제 하락은 좀 아프죠. 보시겠지만 지지대를 깨고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테슬라 하락은요. 상당히 알맹이 있는 하락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쪽에 이제 독일의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하는 바람에 했다가 다시 가동을 했는데도 어제 또 빠졌다. 그런데 이게 테슬라만의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피스크란 종목이 있어요. 피스커. 물론 그렇게 전혀 우리한테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피스크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스크란 종목이 네 주로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인데요. 이미 회사가 어려우니까 동전주겠지만 이게 전기차 업체입니다. 전기차 업체인데 산 신청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바람에 시간 외에서 지금 45% 물론 동전주니까 이미 의미는 없습니다만 파산 신청을 검토한다. 이게 지금 전기차 업종에 지금 닥치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봄날은 갔다. 봄도 안 왔지만요. 봄날은 갔다. 이러면서 앞으로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로 산 경고가 이어질 거다. 자, 요거 제가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올해는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너무 흥분하시고 있어서 너무 흥분하실까봐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올해 어려울 거다. 올해는 바짝 엎드려서 견딜 시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공장을 건설해서 완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힘들 거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은 회사. 그래서 뭐,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IRA 때문에 전액이나, 뭐, 리튬염이나,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업황이 나은 회사가 그나마 견디기가 용이할 거예요. 견디기가. 네, 뭐 호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옆에 있죠. 멋모르고 지금 배터리 공장 짓는 회사들 막대하게 돈 들여 짓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배터리를 말씀드렸지만 제조는 누구나 합니다. 배터리는 설비들이면 제조, 뭐 원통형 배터리 로켓 옛날에 우리 로켓 배터리 있었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제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네, 수율이는 배터리는요 장인들이 하는 겁니다. 전문 인력들이 얼마나 손익분기점을 가느냐. 그래서 제가 파나소닉 같은 배터리만 만든 회사도 1700 원통형 배터리 만들 때 1년 이상 걸렸다 그랬죠. 손익분기점 가는데 수율 잡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안 해본 회사가 배터리를 만든다. 굉장히 무모하고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매우 힘들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뭐 겁없이 배터리를 막 제조 공정을 들이는 회사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에 올해 혹독한 바람이 불 건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중국 어제 보니까 중국의 2차 전지가 22%가 전기차를 산 걸 후회를 한다. 작년에 조사할 때는 3%였는데요. 22% 급증을 했다. 그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충전 인프라다. 그 다음에 동정읽기. 시동이 자꾸 배터리가 나가버린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결국 머스크라는 이 사람이 워낙 그 사람이 큰 파급력을 주면서 다들 전기차를 한번 과잉으로 초기에 몰렸다가 이제는 그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자, 그게 지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시사하는 바다. 봄날은 갔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철강 쪽이 중국이 지금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오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강주 쪽은 지금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 지금 그래서 수요도 감소하니까 철광석 가격도 떨어지고 제품 수요도 줄어들고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150년 동안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규모를 시진핑 정부 5년 만에 전부 다 빌려줬다. 한마디로 중국은 부동산 거품인 나라다. 정부가 각 지역 지방 정부들이 국유화된 땅을 그리고 이용권이죠. 이용권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권을 산 개발 업체들은 마구 분양을 해가지고 거품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지금 터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통 우리 민주주의 나라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근데 뭐 워낙 독재다 보니까 눈과 귀를 틀어막고 언론 보도가 안 나게 하면서 진압을 해서 그렇지 분양자들은 죽을 맛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중국은 지금 철강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무계획하게 막 지어가지고요. 이게 뭐 말씀에 보조금 받으려고 정부에 돈 받으려고 막 짓는 거죠. 계획 없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철강 산업, 화학 산업이 상당히 힘 어렵습니다. 제가 화학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하는데요. 철강도 지금 상당히 좀 공급 과잉이 오나 하는 우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요즘 좀 움직임이 좀 덜해서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캡티브 비전 같은 게 요즘 네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완전 거래량이 죽었는데요. 이제 어닝 시즌 아닙니까? 이 회사는 우리가 빅베스라 그러죠. 빅베스. 싹 한번 그 비용 요인을 싹 처리해 버리는 거.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해서 2023년에는 싹 처리를 해서 적자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상당한 흑자를 기대한다. 일단은 나온 얘기는요. 매출 한 500억대, 영업이익 한 130억대 정도, 영업이익률 한 26% 되네요. 이 정도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이 빠져있다. 미국 재규어가 할 계획이 빠져있다. 재규어 회장단이 이달 하순에 방한을 한다. 그럽니다. 홍대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이 재규어가 경영권을 가진 곳이고 그 이사진들이 빵빵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과연 미국에 이게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란 것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니까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벌일지 그게 올해 관건이다. 물론 재규어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주가는 별로겠죠. 근데 어쨌거나 한국에 있는 회사를 찍어서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할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이제 3월 하순에 오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 지금은 네, 그냥 거래량 바닥에 주가 6불 내에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튀어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별로요. 한때 저희한테 큰 수익을 줬던 고마운 종목이죠. 위메이드 또 얘기가 좀 있네요. 나이트크로우가 전 세계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초기 성과가 괜찮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지금 24대로 출발해서 지금 51대까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동접이 25만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미르포 때 우리가 재미를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140대까지 갔었는데 서버 수가 지금은 51대가 초기 성과가 양호하다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이건 단타로 끝내야죠. 네, 지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 위메이드 대표님의 역량을 가지고는 기대할 게 없다. 요즘도 계속 그 코인 이름이 뭐죠? 코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놈의 코인 갑자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코인 이름이 뭔지 좀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위믹스죠, 참 위믹스. 와 이런 게 참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제가. 그래서 위믹스가 그때 이미 미러포 때 보여줬잖아요. 위믹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러포의 유틸리티 가격이 코인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결국 플레이 투원이 안 됐잖아요. 이 게임 해봐야 네 리니지 하는 것보다 더 시간당 뭐랄까요 시급이 낮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걸 보았는데도 계속 위믹스에 고집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참 저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 있나? 좀 심하게 얘기해 머리 나쁜 사람이 있나? 이 미미스 가치가 올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온 거를 봤으면 빨리 개선책을 내놔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출발은 창대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미르포도 잘 만든 게임이에요. 미르포는 게이머들 사이에 좋았습니다. 게임에 대한 평도 좋았어요. 게임을 잘 만들었다. 근데 나이트크로우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결국 윈먹스 때문에 망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드레이코 가치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사장이면 드레이코 가치를 올리고 위믹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왜냐면 위믹스는 돈으로 바꾸는 창구이기 때문에요. 요건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드레이코 가격을 올려가지고 미르포를 하는 분들이 그 노동 의욕을, 네, 또 그야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저 같으면 그렇게 만들었겠는데 이 양반은 리미스 가격을 올리면서 드레이코 가치를 폭락을 시켜가지고 유저를 다 떠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그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네, 위믹스 가격을 자꾸 올려서는 그 위믹스 플랫폼에 올라온 게임들이 전부 다 지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위믹스란 백화점에 입점을 하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구조다. 자, 그 다음에 K-팝 얘기. 최근에 K-팝 얘기가 또 오늘 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는 나왔냐면 여전히 그 얘기예요. 최근에 좀 이쪽이 움직이긴 했죠. 조금 반등하긴 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1분기에 음반이 지금 한 2075만 장 정도. 그 다음에 공연을 통해서 모객한 게 106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음반이 2075만 장이면 작년 1분기 대비 지금 한 9% 정도 줄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15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점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엔터주의 올 들어 약세 이유는 요것 때문에, 정점론 때문에 그런데요. 2분기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는 작년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도 한 7%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 자, 그럼 여전히 정점론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정점론이란 거는 이제 성장이 정체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엔터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좀 먹구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먹구름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엔터주들이 반등은 하지만 그나마 1분기에 2월 같은 경우에는 음반을 하이브가 역시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하이브가 대장은 대장인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요즘 엔터주 반등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힘든 환경이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데일리도 썼지만 지금은 숲보다는 나무를 볼 시기예요.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오랜만에 순매수를 지금 7거래일 만에 샀는데요. 코스닥은 뭐 하루 단위로 사고 팔고 하고, 그럼 오늘은 코스닥은 순매수겠네요. 지금까지 추세로 본다면.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샀는데 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차, KB금융. 자, 요거 주주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거 보면 키움증권도 어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210만 주를 3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우리금융도 1,400억 소각하겠다. 그 다음에 NH증권 어제 500억 소각하겠다. 자, 이제 서서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거 주목할 게, 이제 우리나라는 또 하면 다 우르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결국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이유는 주식수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지금 뭘까, 주식시장이란 연못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고기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부작용들이 막 생겼는데, 이제는 주식을 이렇게 소각을 하면서 주식 숫자가 정체 내지 감소로 돌아선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대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2024년은 주주 환원 시대의 원년이 될 거다. 이런데 이런 흐름들이 그 당사자들한테도 호재로 작용하지만 주식시장 전체도 은근한 호재로 작용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역시 관심은 주주 환원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주 환원 우량주를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HLB가 요때 뭐 신약 개발이 실패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장 끝나고 HLB의 자회사가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에 나온다.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이건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그래서 HLB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맴돌고 있어서 이게 HLB가 시총 3위거든요. 시가총액이 12조고 코스닥 시총 3위라서 이렇게 쿵 떨어지면 지수도 밀리는데요. 오늘도 HLB는 좀 어수선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9시 40초입니다. 하티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